여러분 아는 친구 시작합니다. 아는 친구 와. 안녕하십니까. 저기 홍윤희의 친구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고 홍윤희 친한 형이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인교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교 형님이 저보다 몇 살 형님이지만 사실 장애는요 제가 훨씬 형입니다. 사고가 2008년에 났으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꽤 됐네요. 형님. 아가 수준인가요? 네. 어떤 일 있었죠 형님? 대외적으로는 산업재해 근로자거든요. 제가 이제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쳤어요. 형 스노보드 선수였구나. 우리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산재가 돼요? 그건 아니고 다치기 전에 이제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형 연구원이었어요? 형님? 네. 이제 저희 시험센터 이제 연구원들이 스키장 가서 이제 스키를 타는 그런 좀 회사 행사에서. 네, 맞아요. 일정이 있었는데 좀 크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병원 생활도 한 2년 반 정도 하고 전신마취 수술도 한 5번 정도 하고 막. 형님 만든 자동차 어떤 거예요, 형님? 이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얘기해도 네, 요즘 뭐 어때요? 마지막에 했던 차가 제가 소울이라는 기아차 소울. 하다가 뭐 그렇게 다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좀 후회를 하는 게 그때 좀 용기를 내서 원직장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되게 두려웠어요. 무섭고. 왜 형님? 신인교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처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막 다치고 이러니까 이게 휠체어를 타고 원래 일하던 직장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동료들이 날 좀 이렇게 좀 멀리하지 않을까? 진짜? 막 이런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되게 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생각하는 신인교 형님은요 늘 자신감 있고 뭔가 쾌남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아니었어요. 진짜 지금 누구랑이라도 잘 지내고. 그게 제 원래 성격이기도 한데 이제 사실 저도 장애란 걸 처음 겪어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 그랬지. 장애란 걸 처음 겪어보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뭐 이런 거니까. 더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다녔던 그 자동차 회사에 장애인 동료가 있었던가 장애인 근로자가 있었던가 이걸 한번 고민해봤는데 그 몇만 명이 다니는 큰 회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근로자분은 있었겠지. 근데 나처럼 뭐 휠체어를 탔다든지 크게 보여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서 더 또 좀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게 요즘 보니까 그 회사가 장애인 막 특별채용 막 이런 걸 이제 하더라고.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지만 맨날 장애인 고용하면서 혼나던 회사인데 이제는 정말 많이 바뀌어지고 저한테도 강연회도 많이 하고 컨설팅이나 맞아. 이런 것도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막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나 이거 다시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늙어서 안 된다고. 원직장을 포기하고 그 뒤로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우연히 그 산재 근로자들 케어하고 그런 공단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단이 있는데 내가 저기 가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어떤 장애에 대한 편견의 선입견이 덜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을 응대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해도가 높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 막 서류 전형이 막 10,000명 막 이렇게 오고 그러더라고. 장애인 전형은 아닌 거구나. 그때 나도 어쨌든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돼서 처음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 또 거기까지는. 왜냐면 아니 형 19,900명 지금 서류 전형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처음 누군가에게 면접을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사실 면접을 가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 나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발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봤는데 없더라고. 누가 나를 뽑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그 면접을 들어가서 그래서 오히려 더 위축돼 버렸어요? 아니지. 더 자신 있게 했지. 왜냐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나 어차피 합격 소식이 딱. 이야. 근데 진짜 여러분 보셨죠? 만대 우리 인교 형 이런 형입니다. 되게 기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진짜 다치고 막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사실 울지 않았거든. 근데 그 합격 소식을 딱 받고 되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 이게 큰 장애를 입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주고 잘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받다 그러나? 형 마음의 재활을 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네. 자신감을 딱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계기가 됐어. 나는 기계공학 학사 석사를 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으니까 좀 이런 거 좀 살릴 수 있는 거 뭐가 없을까 사실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 뭐 그 공단의 업무도 나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형님 외람되지만 벌이도 많이 줄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벌이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더 줄었잖아.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옮겨갔으니까. 공단 1년 근무를 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 도전해서 이제 공직 생활을 또 시작. 그런 거구나. 그럼 형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맞아. 아, 형 엄청 공부를 잘하셨었네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형 왜 이런 거 오필 안 하셨어요? 전 그냥 형 되게 동생들이랑 놀기 좋아하는 형님으로 생각했어요. 형 어떻게 보면 계속 더 내가 장애인으로서 안정된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어떻게 내가 더 안정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맞아. 찾아가셨네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뭐 안정성이라든지 맞아.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고 공무원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쪽이 좀 더 장애인 뭐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배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조달청이라는 곳이 이제 국가기관이나 뭐 이런 공공기관들 계약하고 그렇죠. 뭐 이런 곳이거든. 뭐 예를 들면 경찰차, 뭐 소방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계약하는 업무를 했었어. 나랑 계약하는 상대방 회사가 다 자동차 회사들이잖아. 내가 다녔던 자동차 회사랑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계약을 하는 뭐 이런 업무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내가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저기 가서 나 저거 똑같이 해도 할 수 있는데 민간 기업은 좀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뭐 실질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가서 좀 잘 적응하고 잘 했으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상사들의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제 주변에 저 대학생 때부터 장애인 친구들이 막 입학할 때는 온갖 꿈이 다 있어요. 나 PD 돼야지, 나 기자 돼야지, 나 뭐 변호사 돼야지. 졸업할 때는 우리 장애인 동아리 친구들이 전부 세종시에 가서 공무원이 돼 있어요. 아 물론 기쁜 마음으로 나 이거 꼭 공무원 돼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좀 제 주변에는 많은 경우가 모든 온갖 것을 다 도전해 보다가 그래 공무원인가? 이러면서 하게 될 때가 많아지고 있지. 장애인 공무원들 채용하면 또 우리 교육원에서 이제 뭐 국가직의 경우긴 하지만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러니까 많이 보는데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뽑으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나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거든. 그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사실 한 번씩 다 도전해보고 와도 늦지 않거든. 나 굉장히 늦은 나이에 나는 굉장히 늦었다라고 그러네요,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결코 늦은 거는 아니더라고. 요즘은 장애인 구분 모집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지 않고 민간의 경력을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고들을 좀 보고 내가 이런 경력을 쌓아서 여기를 좀 가면 되겠다. 그 경력을 가지고 경력 채용에 도전해서 공직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 뭐 지역 인재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학교에서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로가 있으니까 적합하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좀 찾아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 신임 공무원들 교육하는 데를 이제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뭐 그런 얘기들을 꼭 하거든.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장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장애로 인해서 뭔가 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배로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메일 주소를 공개하거든.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많아. 사실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휠체어 타고 이 부서 왔는데 부서원들이 나 좀 이렇게 좀 뭐 거부하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거부해? 저기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과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친구가 왔는데 여기 뭐 받겠느냐? 뭐 그러면은 또 거부하고 막 이런 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거 많이 좀 느꼈었거든. 처음에 갔을 때 저 친구 휠체어 탔는데 뭐 일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저 친구 오면 뭐 우리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었거든. 그래서 사실 약간 오기도 있었어. 그 당시에는 장애인 동료를 접해보지 못한 거야. 접해보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히 낯설고 막연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뭐 그랬었던 거더라고. 근데 막상 가서 일하니까 뭐 크게 다를 게 없잖아 사실. 새로 가는 친구들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장애 유형도 사실 되게 다양하니까 그런 다양한 장애 유형을 겪어보지 못한 데서 오는 낯설음이니까 가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열심히 근무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사실 나도 내가 장애인이긴 하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또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 직접 뭐 겪어보지 못했고 나는 사실 창훈이 되게 놀랬던 게 술을 먹었거든. 이제 지하철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달래. 근데 나보다 더 잘 가는 거야. 형 엄청나죠. 나보다 더 빨라. 그래가지고 진짜 창훈이 형은 보도블록만 깔려 있으면 안내 그러니까. 부산까지 혼자 걸어갑니다. 이런 게 사실 나도 그런데 다른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근데 맞춰보면 금방 다 해결이 될 일들이잖아요. 맞아.